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든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이후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진 줄 알았으나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시민들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단호한 대처와 국민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2시간 30분 만에 그 계엄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통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계엄사령부를 통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 심지어 계엄 해제 논의 중인 국회의원들을 강제 체포구금하려는 시도까지 감행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헌법을 짓밟은 명백한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구금 처단이라는 내용은 유신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했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독재를 꿈꾸는 퇴행적 권력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알려지자 여야를 막론한 19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긴급히 직결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부대가 계엄에 난입하고 창문을 깨부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했습니다. 결국 새벽 1시경 계엄 해제가 선언되면서 군 병력은 철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윤 대통령을 군사반란 혐의로 탄핵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국가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압박 속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심리하는 동안 국민들은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판단력도 상황 인식도 정상이 아닙니다. 단 1분 1초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행해졌습니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중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임했습니다. 2024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참담하고 또 참담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살립니다.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헌법을 파기하고 민주주의를 겁박한 윤석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 나라 경제가 출렁이고 국격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주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추락했습니다. 국민께서 느끼셨을 당혹감과 수치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해결될 문제입니까? 한밤중에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입니까? 우리가 밤새 목격한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입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체대한 문제인데 어찌 진영 논리를 앞세우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무에서 손 떼는 것이 국민과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양심과 상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에 동참을 촉구하고 또 호소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말아주십시오. 담벼락에 소리치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행동해 주십시오.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주역으로 나서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물러섬 없이 싸우겠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민주 시민 여러분, 어젯밤 참으로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밤을 새우면서 마치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앨리스 같은 느낌, 마치 만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을, 그리고 5대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던 이 나라에서 총칼을 든 군인이 사법 행정 권한을 통째로 행사하는 그런 원시적인 나라로 되돌아가는구나.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헛웃음이 자꾸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현주 최고위원이 꼬집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그 모든 권력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 모습일 뿐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무장한 총칼 든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이 현실이 믿어지십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가 아무리 무능하든 아무리 불량하든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5,200만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그런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다 말했더니 헛소문 퍼뜨린다고 비난하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해제하면 그만인데 그런 계엄을 왜 하겠냐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가진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계엄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그 무능과 무관심과 그 부도덕성의 끝은 민생의 위기일 수밖에 없고
경제 위기일 수밖에 없고 안보 위기일 수밖에 없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은 결국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걱정 삼아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계엄은 또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어제도 여러분이 직접 목도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 국회를 에워싸 주지 않으셨다면 계엄군이 국회 본관을 개머리판으로 유리창을 깨고 창틀을 넘어 침입했을 때도 온몸 던져 총알을 맞을 각오로 싸웠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체포당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을 뺏기지 않아서 합헌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국회로 오면서 국민 여러분께 국회로 와 주십사고 간절히 호소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장갑차 앞에 앉아서 장갑차를 맞고 실탄 탄창을 꽂은 자동소총 앞에서 함께 맞서 싸운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모렴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 1조에만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투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들도 준비할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드시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잣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생명 존중 사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인간애가 없습니다. 자신의 작은 손톱만한 이익을 위해서 거대한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시키고 결국에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자들은 권력자들입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 분명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웁시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 쿠데타를 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습니다.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싸워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함께 꼭 만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역할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고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불법 위헌적 계엄령 선포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헌법을 유리하는 범죄자임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 국회 안에서 국회 밖에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서울의 봄 영화 그 장면 재현시키길 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바로 지금 즉각 그 장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엄 선포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군에게 경고합니다. 전국의 군인들, 군사령관들, 군대 동원하지 마십시오. 군을 동원한 순간 그대들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물론 전국의 모든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불법적인 군동원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전국에 계신 모든 국회의원들, 국민 여러분들 국회 앞에 집결해 주십시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투표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자체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됩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습니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 반란해제를 저질렀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 명일 뿐입니다. 지극히 평온하던 대한민국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술 취한 듯이 대한민국을 몰고 간 그런 사람입니다. 윤석열 선장은 빙벽을 향해 배를 몰듯 대한민국을 국민을 향해 몰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온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의 자유를 질식시켰던 군사 독재 정권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깎아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최악의 코리안 리스크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윤석열은 내란과 군사 반란은 물론 계엄법 위반 등 위헌과 위법 행위를 통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국민과 국회가 막아냈습니다.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일 뿐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가 범한 범죄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게 만들 때 그때 진정한 승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 수사의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은 물론 윤석열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 아닙니까? 윤석열과 그의 공범들 모두 민주주의의 적 아닙니까?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랬듯이 이들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정당이 모여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이제 어떡할 것입니까?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험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침몰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을 체포해라. 이제 국민의힘이 선택이 남았습니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이냐, 윤석열의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십시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탄핵 때문 물론 형사소추되어
재판정에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 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폭발을 저질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만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돌입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구호 한 번 더 하죠. 구호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